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회피형 전 연인과의 재회를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부터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회피형과의 재회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비록 회피형 전 연인이 내 기준에 맞는 노력과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더라도 분명 나를 위해 노력해주던 모습이 있었고 바쁜 일상에서도 나에게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섭섭이가 찾아와서 상대방의 노력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상대방도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해 노력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회피형 전 연인과의 재회 방법에 대해서 주목해주세요. 상대방의 노력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재회 방법은 안정감에 끌리는 회피형에게 안정감을 마구 선물해주는 거예요. 이전 다른 사람들과 연애를 할 때는 불안이 많았는데 연애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번 상대방을 만나면서 불안한 모습을 최대한 조절하려고 노력했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사실 불안한 모습을 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한 성향이 사라졌던 게 아니잖아요. 불안한 모습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노력해서 꾹 참고 계속 눌러왔던 거죠. 물론 상대방이 조금씩 변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전에 내 불안했던 모습, 감정적인 모습이 다시 나오긴 하지만요. 이런 분들은 회피형 전 연인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회피형 전 연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 다른 사람들과 연애할 때는 회피적인 모습을 더 일찍 많이 보여주었던 상대방이었지만 연애 경험도 쌓이고 우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동안 회피적인 성향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계속 억눌렀던 거예요. 그렇게 꾹꾹 눌러 담았던 서로의 연약한 성향들이 잦은 다툼과 갈등으로 이별한 직후에는 미친 듯이 폭발하게 됩니다. 나한테 있는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것처럼 상대방도 회피적인 성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회피형 전 연인은 본인 스스로 관계가 끝났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회피적인 모습을 마구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상대방의 모습이 처음이니까 너무 낯설죠. 헤어진 직후 회피형 전 연인의 심리를 보면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데 시원한 마음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화 풀어주려고 감정 소비할 필요도 없고 친구들이랑 게임도 밤새 할 수 있고 어디 놀러가도 연인 눈치 안 봐도 되고 이때는 그냥 홀가분합니다. 이별 후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때때로 그립더라도 홀가분함이 훨씬 더 좋은 시기죠. 현재는 회피적인 성향이 너무 강력히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고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회피적인 성향의 기준에는 그동안 그만큼 관계에서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쳤어요. 혼자가 편한 사람이었는데 연애를 하면서 본인의 행동의 구속과 제한을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상대방이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사는 것만 같은 상대방을 보면 우린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린 것만 같고 상대방은 나를 다 잊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바닥에 완전 지하 끝까지 낮아져 버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상대방을 보는 게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죠. 아직 나는 이별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고 밥, 잠, 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를 못 참고 매달려 버리면 절대 안 돼요. 회피형 전 연인은 본인의 행동을 생각도 못하고 적반하장으로 우리 행동을 굉장히 미성숙하게 생각합니다. 회피형 전 연인은 안정감에 끌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회피적인 성향의 사람은 특히나 성숙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이상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전 연인과 내 모습을 보면 상대방도 나도 연애 초에는 유대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라 내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기 때문에 성숙한 척 모습을 보여주기가 매우 쉬워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서로 성숙한 척하는 서로의 모습에 기대치가 완전 높아진 거예요. 미성숙한 내가 미성숙한 상대방을 만나 현재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현재 겉으로는 홀가분해 보이는 상대방인 것 같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별의 후폭풍으로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런 불안정한 상대방 옆에 불안정한 내가 다가가면 당연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혼란스러워할 때 안정감을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계의 끝을 말하고 나에게 세상 모든 말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기보다는 불안한 티를 내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마음속으로는 너무 불안하고 붙잡고 싶더라도 겉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살아오면서 연애를 하면서 이별 앞에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 상대방은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만나면서 압박과 우리의 불안으로 불확실함이 컸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면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면 상대방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우리의 모습에 조금씩 감정이 커지고 그리움이 회복됩니다. 안정감을 주는 건 이별뿐만 아니라 회피형 연애 진행형일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안정감을 주는 연애는 이런 연애를 말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요구만 많이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 그 자체를 인정하고 상대방과의 사이에 선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함부로 대하고 선을 넘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친하기 때문에 선을 두는 게 정없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선을 지키고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그 관계는 건강하게 오래 지속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피형 연인과 잘 만나려면 항상 선을 두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내 불안한 감정을 말하고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내 감정을 이해해주기를 강요하게 되면 회피성이 큰 사람은 이해해주는 척, 존중해주는 척, 노력하는 척 하지만 회피형 전 연인은 결국 헤어짐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에 대해 불확실해지고 부정적인 미래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회피형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의 사랑의 기준보다 상대방의 성향을 존중하고 상대의 시간과 방어 기제가 크다는 걸 이해하고 함께할 때는 즐겁고 재밌게 놀고 떨어져 있을 때는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해주고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상대방은 우리의 안정감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해요. 헤어진 이후 회피형인 상대방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해요. 상대방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해방감을 느끼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피형 연인과 재회하기 위한 두 번째 재회 방법은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하고 처음 보는 상대방의 차가운 낯선 모습에 우리는 마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지? 그러다 보면 조급한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매달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쓰게 되고요. 장문에 톡을 보내기도 하고 상대방 집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겹지인들에게 대놓고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 관계를 동네방네 소문내고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커지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반응하면 우리가 더 붙잡을까봐 아예 대꾸를 하지도 않고 안일십 일십 남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불안은 최고치가 됩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불안이 커지다 보니 시야는 더 좁아지고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돼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다 보니까 반응하지 않는 상대방의 변한 모습에 진짜 끝이 난 것만 같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책하면서 자꾸 잘못을 나에게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헤어짐의 이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이유였는데 진짜 우리 생각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헤어졌는데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나에게서 자꾸 잘못을 찾고 내가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더 멋진 모습이 되어야 재회 확률이 높아지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첩첩산중으로 상대방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피형 전 연인과 재회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에게 진짜 날 잊었나? 라는 감정 느끼게 해주기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더 이상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내 일상을 잘 살고 있다라는 상대방에게 우리는 언제라도 기다려줄 수 있고 좀만 뻗으면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매력을 느끼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매력을 가장 빠르게 다시 느끼게 하려면 상대방을 정말 그냥 놔둬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잊었다고 생각하면 손만 뻗으면 닿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또 후폭풍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허전함, 공허함, 궁금함이 상대방도 모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우리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우리 SNS를 궁금해해서 우리가 궁금해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 SNS를 궁금해서 봤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은 없고 어쩌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긴장감을 느끼고 사람은 그때부터 드디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던 건가? 헤어지고 나면 일도 더 열심히 하고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또 그렇지가 않네. 이런 마음이 재회로 슬슬 시동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냥 그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만 바라보고 웃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회피성이라도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은 이럴 때 미쳐버립니다. 오늘은 회피형 전 연인과 재회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피형 전 연인과 오래오래 만나려면 회피형 전 연인을 5살 아가라고 생각하고 만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에도 회피형 전 연인과의 재회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 연인을 5살 아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는 건데 진짜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죠. 게다가 내가 불안, 애착 성향이 크다면 더 힘든 연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와는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절대 전 연인이 아니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무조건 전 연인을 다시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힘내세요.